그리고 N의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N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토 캠핑을 다니면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장비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저의 장비를 소개합니다. 줄여서 저장소. 자, 저장소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첫 번째로 다뤄볼 장비는 바로 캠핑 가방입니다. 제가 처음에 모토 캠핑 장비를 꾸리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긴 의문이 어떤 가방에 짐을 꾸려서 바이크에 어떻게 실어서 가져가야 하지라는 것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어떤 가방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캠핑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형식의 가방이든 여러분의 장비만 넣을 수 있다면 괜찮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제가 굳이 이렇게 컨텐츠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차로 이동을 한다면 폴딩 박스나 하다못해 종이 박스에도 짐을 담아서 이렇게 실어 나르면 되겠지만 우리는 바이크에 짐을 싣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바로 비가 올 때입니다. 바이크를 타고 가는 모토 캠핑의 경우에는 차와는 다르게 가방이 외부 환경에 모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히 예기치 않은 비를 만날 때를 가장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내 새끼 같은 장비가 홀딱 젖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수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방수가 잘 되는 가방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모토 캠핑은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굳이 모토 캠핑으로 우중 캠핑을 해야 되겠다면 갈 수야 있겠지만 별로 권해드리진 않는데요. 적어도 저는 비가 오는 날에는 모토 캠핑을 하지 않습니다. 모토 캠핑을 가기 전에는 항상 비가 오지는 않는지 일기예보를 보고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전국 일주처럼 오랜 기간 스케줄의 여행이 아니라면 적어도 한 2-3일 정도 기상 예측이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하고 피해서 다녀야 되겠죠. 그렇게 일기예보를 믿고 떠난 모토 캠핑에서도 예기치 않은 잠깐의 소나기 정도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단한 생활방수 위주의 가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토 캠핑에 사용하고 있는 가방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품마다 방수력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잠깐의 소나기 정도는 노출이 되어도 문제없이 생활방수 정도는 되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브 방수백입니다. 이미 모토 캠핑을 즐기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검증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로브 방수백과 비슷한 디자인의 타 브랜드 제품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고요. 그 수많은 브랜드 제품들 중에 꼭 로보의 방수백을 추천드린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로보 방수백을 선택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스트랩 때문인데요. 우선 모토 캠핑에서 가방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 한들 캠핑 가방을 바이크에 튼튼하게 체결시켜줄 스트랩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로브 방수백에 대한 만족도는 스트랩에서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로브 스트랩은 가운데 탄성 스트랩을 통해서 더 유연하고 쉽게 스트랩을 체결할 수 있고 제가 사용하면서 아직까지는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구성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로브 방수백을 구매하실 때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 로브 스트랩은 별도로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토 캠핑 바이크 짐끈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스트랩만 따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이크에 짐을 싣는 과정이 복잡하고 피곤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가방과 스트랩이 호환되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스트랩은 최소 2개의 세트 정도 구매하셔서 이렇게 X자로 체결을 하게 되면 아주 짱짱하게 짐을 실으실 수 있습니다. 로브 방수백에 달린 버클들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더 견고하게 짐을 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로브 방수백은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 중에 이 방수백에 들어가지 않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특히 야전 침대 같은 경우에는 패킹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라서 이 로브 방수백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하지만 짐을 다 꾸리고 나서 야전 침대만 따로 로브 방수백 위에 스트랩을 통해서 패킹을 하게 되는데, 가방 자체에 달린 스트랩으로 그 위에 여분의 짐을 또 체결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방 사이즈보다 더 큰 장비를 싣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방수백 특성상 지퍼는 달려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게 저는 오히려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비를 가방에서 넣거나 뺄 때 그리고 입구 부분이 조금 시원하게 개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스트랩을 풀지 않는 이상 가방 내부의 장비들이 쏟아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저는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량이 40리터, 66리터, 90리터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메인으로 쓰실 거면 66리터부터 추천을 드리고요. 웬만한 장비들이 패킹 사이즈가 60cm가 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 내 가방 사이즈에 맞는 장비들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여유 있게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제가 벤리에서 본네빌로 기변을 하고 처음보다 점차 모토캠핑 장비를 늘려가면서 내 바이크에 짐을 더 많이 가져가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면서 추가로 구매한 가방인데요. 파타고니아 더플백입니다. 이 가방을 추가로 구매한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장비 패킹 사이즈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래도 로브 방수백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사이즈가 조금 작다 보니까 로브 방수백보다 방수력이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폴대 위주로 이루어진 쉘터나 텐트, 타프, 인디언 행어 이런 보통 패킹 사이즈가 조금 더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 파타고니아 더플백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많이 쌓을 수 없어도 가로 사이즈가 68cm로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패킹 사이즈가 길이가 길게 나온 것들도 수납할 수 있어서 제가 이 가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을 쓰고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스위스 M90 럭색 밀리터리 가방이고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순히 디자인이 예뻐서 해외 배송으로 구매한 제품이고요. 국내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매를 할 때 배송비가 비싸기도 하고 어쨌든 사이드백은 양쪽에 똑같이 달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구매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다가 가방을 하나 놓고 오는 바람에 하나는 분실한 상태로 한쪽만 달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쪽 반대편에 어떤 사이드백을 달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같은 제품을 또 구매하기에는 배송비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거의 상품 가격과 배송비가 맞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프라이탁 보스턴백을 달았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이 스위스 브랜드이고요. 이 가방이 캠핑용 가방으로도 적합한 이유는 우선 튼튼하고요. 무거운 짐을 실어도 가방이 망가지거나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워서 손상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고요. 이 가방 태생 자체가 비가 왔을 때도 멜 수 있는 가방, 브랜드 설립자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비가 왔을 때 가방이 매일 젖어서 트럭 덮개 역할을 하는 방수천을 재활용을 해서 만든 가방이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가방입니다. 유럽에서는 소매치기가 칼로 찢어도 소매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튼튼하고 방수가 잘 되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드백을 하나 잃어버린 다음에 프라이탁 가방을 캠핑 가방으로 사이드백으로 달고 다니고 있고요. 뒤에서 보면 약간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래도 약간 아수라 백작처럼 양쪽 컨셉이 다른 형태로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백을 달 때는 유의해야 될 점이 저희가 사이드백을 양쪽으로 달 거잖아요. 가방에 짐을 한번 담아보고 양쪽 손으로 들어본 다음에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맞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에 무거운 짐이 과도하게 실리게 되면은 바이크 균형을 잡을 때 조금 곤란할 수 있겠죠. 모토 캠핑이 바이크에 장비를 싣고 달리는 만큼 캠핑 장비를 실은 가방을 바이크에 체결할 때 항상 그 안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짐을 적게 싣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토 캠핑은 오토 캠핑보다는 백패킹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토 캠핑에서는 아무래도 무게도 중요하지만 부피가 제일 중요한데요. 장비를 꾸리실 때 부피가 작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처음에 짐 꾸리실 때는 완전 미니멀 캠핑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소한의 짐을 꾸리시고 정말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만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꾸리시는 게 좋고요. 내 바이크가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아주 조금씩 짐을 늘려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서 감성도 느끼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욕심이 나실 텐데 그런 장비들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짐을 많이 싣다 보면은 코너링을 할 때 갑자기 무게중심이 확 쏠리면서 짐이 위로 막 쌓아져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확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원돌기 같은 거 하실 때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바이크 장비를 싣고 달리는 만큼 가방을 체결할 때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가장 안전하게 짐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오늘 저의 장비를 소개합니다. 줄여서 저장소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캠핑 가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애네 그리고